1999년 한 여대생이 서울 지하철 2호선 마지막 열차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목격자도 없이 수천 개의 다른 사건들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15년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증언이나 과학적 증거가 아닌 버려진 역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에서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여대생의 마지막 순간부터 이 잔인한 비극의 배후에 있는 범인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시 그려냈습니다. 김민서 21세,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긴 머리와 온화한 미소 그리고 항상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그녀는 밝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경기도의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쫓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도서관역 사책 그리고 친구들과의 열띤 토론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말마다 교회에 있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비록 집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 항상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인간관계는 단순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인 한지은과 건축학과 학생인 남자친구 박승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화롭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10월 마지막 밤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민서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쳐다보았고 지훈이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눈에 띄지 않던 행동들은 비극의 첫 번째 단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1999년 10월 28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시험 공부를 위해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밤 10시 경그녀는 지훈과 함께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혼자서 바람을 휘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싶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제에 파묻히기 전에 삶을 좀 느껴보고 싶어. 그것이 지훈이 민서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역에서 2호선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실었고 강남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예정이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한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민서가 열차 칸 끝에 혼자 앉아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열차가 강남역에 멈췄을 때 그녀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열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민서의 빨간색 스카프가 열차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남역의 CCTV는 그녀가 열차를 갈아탈 때의 흐릿한 이미지만 기록했을 뿐 그녀가 다음 열차에 탔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서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친구들과 남자친구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처음 신고한 사람은 극도로 걱정하던 지훈이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인 강동호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과 주변 지역의 CCTV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민서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은행 계좌에는 아무런 거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 전역에 실종 전단을 붙였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압력이 수사팀을 짓눌렀습니다. 이 사건은 흔적 없이 사라진 한 여대생의 미스터리가 되었고 지하철 실종 여대생 사건은 매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민서의 모든 지인들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승호는 그날 밤 민서와 전화로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것이 그녀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민서가 더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웃은 민서가 실종되기 며칠 전 작은 소포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범죄의 증거도 누구를 기소할 만큼 강력한 증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서가 누군가와 함께 떠났거나 학업과 감정적 압박으로 인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자로 분류되었고 서류는 점차 먼지에 덮였습니다. 민서의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딸이 스스로 떠났거나 목숨을 끊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인 2014년 가을, 한 가지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약 5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사용되지 않는 낡은 역을 청소하던 한 무리의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지보수 터널 아래의 어두운 구석에 끼어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갈색 표지의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바로 김민서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민서의 일기 1999년 8월 10일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부는 그 일기장을 경찰서에 가져갔고 은퇴했지만 민서의 사건에 계속 사로잡혀 있던 강동호 형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민서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들은 그녀의 평범한 삶, 꿈 그리고 여대생으로서의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그녀의 글투가 바뀌었습니다. 민서는 한 가지 위협에 대해 썼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냈어. 그녀는 썼습니다. 그는 내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했어. 다음 페이지들은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단지 그녀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도서관에서 때로는 지하철역에서 항상 나타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웠지만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10월 28일 밤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일기장에서 민서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마지막 열차를 타고 버려진 지하철역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녀가 따르지 않으면 그녀의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그녀의 민감한 사진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기장은 민서가 그녀의 의지가 아닌 강제로 마지막 열차를 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 강남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기장에서 그녀는 남자친구 박승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그를 만나러 오라고 요구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는 열차에서 내려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승호의 진술을 다시 검토했고 그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다툼을 했고 그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에서 민서는 그들이 강남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썼습니다. 승호는 그가 낯선 남자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오직 그녀가 그의 가족은행 비밀번호가 담긴 작은 수첩을 자신에게 넘겨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수첩은 민서가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해결할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승호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성공한 건축가가 된 승호를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계속 부인했지만 일기장의 세부 내용들과 맞닥뜨리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승호는 자신이 막대한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그녀의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를 고용하여 그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했습니다. 그 스토커는 사소한 범죄자인 이철민으로 밝혀졌고 그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해 고용되었을 뿐이며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서에게 수첩을 넘겨받은 후승호는 그녀를 버려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약을 마시게 했고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일기장이 발견된 버려진 역의 유지보수 터널이었습니다. 승호는 체포되었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철민 역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5년 만에 해결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서의 가족은 그녀를 위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서의 사건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숨겨진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회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시끄러운 곳이 아닌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숨겨진 구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서의 이야기는 영원히 풀린 미스터리로 남겠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